안녕하세요. 세라 건축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12년 이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상당히 샤프하고 현명한데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이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구나 하는 부분을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문구죠.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됐던 부분,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정성, 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 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 국토부 의견, 이 내용이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지금 최초 3년 연장 3회 하면 결국은 12년이거든요. 그러면 12년 이내까지만 사용을 한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정보를 받으면 좀 분석을 하고 주관화하지 말고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신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듣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건축법 시행령을 왜 안 봤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월 1일자 보도 내용에 보면 12년 후에 원상복구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거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12년이라는 문구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12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설건축물, 우리가 짓는 건물은 가설건축물이죠. 그러면 지금 농막들도 그렇고 앞으로 지어질 농촌 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컨테이너로 그냥 허접하게 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제대로 짓는 분도 계실 건데, 컨테이너로 그냥 돈 안 들이고 말 그대로 대충 갖다 놨어요. 기초도 주각 기초 그냥 그 주각 돌 받쳐놓고 경계석 받쳐놓고 이러고 썼단 말이죠. 근데 이 건물이 12년이 지난 이후에, 물론 12년 전에도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정성과 내구 연한을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 지침에도 보면 화재, 그 다음에 소방차, 기타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살짝은 들어가 있죠.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12년 이내라는 문구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토지에 관한 문제는 농지법일 것이고요. 우리가 짓고자 하는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대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 다만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을 받을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다고 하면 건축법 시행령을 따라야 돼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기간에 대한 명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존치 기간의 연장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다시 신고를 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3항 15조 3에 따라 존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가설 건축물을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을 몇 번 해라라는 구체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치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죠. 연장 횟수에 대한 구체적 법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간 2번 이상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문구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없어요. 연장은 계속 하실 수 있으면 단 가설 건축물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그 다음에 건물의 수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는 건물에 영구적으로 기간을 쓸 수 있게 명시를 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관할청에 존치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12년이란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는 자료도 마찬가지로 8월 1일자 보도자료인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먼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1, 2억 10억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쉼터단지를 조성을 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12년만 쓰고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가설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보도 문구 갖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법 시행령을 보고 가설 건축물 해당 법안을 보고 제가 판단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꼭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법안을 만들 때 지금 오히려 12년이라는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서 연장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제가 하는 판단이니까 이거를 100%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나름 해석을 해봤으니까 그 정도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